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틈틈이 딥러닝 관련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는 제가 딥러닝 관련해서 수학 시리즈를 한번 했거든요. 수학 시리즈에서 확률하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한 시리즈를 했는데, 이게 좀 아쉬워서 인포메이션 시어리, 정보 이론에 대한 미니 프로젝트, 미니 시리즈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그 앞단에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 시리즈를 가지고 운영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동영상에서 할 거는 정보이론에서 인포메이션이란 게 있죠. 인포메이션 이론이죠. 이 인포메이션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र्스는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어지는데 요 앞전 강의가 오리엔테이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좀 해드리고요. 왜 인포메이션 시어리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과정을 제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동영상 밑에 그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는 곳을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요 강의에서 이어지는 강의로 도대체 정보란 뭐냐, 인포메이션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재밌겠죠? 정보란 무엇인가? 네,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끝나면 OT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쭉 이렇게 나갈 겁니다.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걸 만들어 낼 거고요. 엔트로피가 딥러닝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엔트로피 로스가 어떤 건지, KL 다이버전스까지 쭉 하고 요약 및 마무리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시간이 돼서 시간이 남아서 찍을 수 있는 때면 제가 찍어요. 찍어서 틈틈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찍느라고 PPT도 만들고 강의 찍느라고 삽질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OT 시간에서 물리적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를 물리적 엔트로피가 어떤 건지 쭉 한번 설명을 하고, 이게 정보 엔트로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정보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딥러닝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근데 이제 OT 시간에 언급했던 물리적 엔트로피 있죠. 연력학 제2법칙, 뭐 열 손실이 생긴다, 뭐 기타 등등. 엔트로피는 커지는 방향으로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고립계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잠시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는 물리 엔트로피를 할 건 아닙니다. 제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죠.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쓰는 것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확률과 데이터 관점,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엔트로피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게 그건데요. 그래도 물리 엔트로피는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골이 뻐개지죠. 아파요. 그래서 생략하고 요거 위주로 갈 거다 라는 걸 keep in mind 하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포메이션을 숫자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죠. 데이터를 모으면 어떤 정보가 생길 겁니다. 그 정보들을 영어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일단은 인포메이션 시어리, 정보 이론의 시작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을 건데 요거를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숫자로 표현을 해줘야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인포메이션과 인포메이션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뭐 연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어디서 쓸 거 아니에요. 정보 이론에서 쓰는가, 정보 압축,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쓸 건데 첫 번째는 숫자로 표현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숫자로 표현하면 정보의 기대값이 엔트로피니까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만약에 정보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양한 연산이 가능하겠죠.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 나누기 뭐 다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수 체계, 리얼 넘버 체계에서 사용하는 어떤 연산들을 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뭐 어떻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능할 거란 거죠. 가능한 접근법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군대에 가면 혹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군대 가면 이제 군대에 있는 정보들이 군사 정보라고 부릅니다. 군사 정보는 적에게 유출되면 아주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밀이라는 어떤 거를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해요.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나만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편만 다 알 거야. 적에겐 알릴 수 없어. 그렇게 관리하는 게 있는데 뭐 1급 비밀도 있고 2급 비밀도 있고 뭐 3급 비밀도 있습니다. 3급 비밀을 영어로 쓰면 1급 비밀은 탑 시크릿, 2급 비밀은 시크릿, 3급 비밀을 뭐 컨피덴셜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1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는 숫자 1로 매핑하고 2급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숫자 2로 매핑하고 3급 비밀은 당연히 숫자 3으로 매핑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제 애매한 게 생기는 거죠. 제가 애매한 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전에 했던 그림을 제가 카피해서 작게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 1, 2, 3이 있는데 이게 정보라고 해봐요. 정보. 그러면 1이 더 중요합니까? 2가 더 중요합니까? 군사 비밀에선 숫자가 적을수록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도 개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 뭔 소리예요? 정보가 다 이렇게 매핑하면 똑같지. 아니에요. 이게 추상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험 성적이 있어요. 등수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줄 세우는 이 비열한 세상이라고 하겠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교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등수를 매겨야 돼. 학점 줘야 되니까. 뭐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고 쭉 해서 n등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등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더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1등 한 게 더 중요한 거죠. 꼴등 한 거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등이 중요하다고 보죠. 2등보다는 1등이 중요하고 3등보다는 2등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반면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개인 소득 정보가 있다고 해봐요. 이게 연봉이야. 근데 단위는 억원. 자, 개인 소득이 1억, 2억, 3억 쭉 해서 쭉 뭐 n억 뭐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더 높은 연봉이 더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하겠죠. 낮은 연봉이 중요해요? 1년 열심히 일했는데 100만원 줘. 그게 뭐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뭐야?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게 제가 굳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추상화 정보, 얘도 정보죠. 얘도 정보, 숫자로 매핑을 해놨으니까 둘 다 같은 정보인데 추상화 과정에서 어떤 게 숫자가 높은 게 중요하냐 낮은 게 중요하냐, 이거에 따라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문제아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뭔가 약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 이론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결론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중요한 인포메이션으로 합시당, 이렇게 된 거예요. 합시당, 이거 재밌죠? 제가 한번 더 해볼까요? 합시당.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냐?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가. 그 지금까지 앞에서 본 거는 뭐였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추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숫자가 크면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가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3급 비밀, 군대에서 3급 비밀하고 1급 비밀이 있는데 1급 비밀이 3급 비밀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정보일까요? 어떤 비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준비했습니다. 자,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학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학기 중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거 중요한 정보일까요? 아니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홍길동은 내일 점심을 먹을 것이다. 먹는다 이렇게 해볼까요? 먹는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죠. 이거 중요한 정보인가요? 만약에 홍길동이 1년 내내 점심을 안 먹는 사람이야. 근데 내일 점심을 먹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중요한 정보죠. 근데 이 사람이 매일 먹어. 매일 점심을 꼭 챙겨 먹는 사람이야. 태어나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점심을 다 먹었어. 근데 내일도 점심을 먹는다. 이런 정보를 얻었다고 누군가 갖고 왔어요. 교수님, 1급 비밀을 가져왔습니다. 홍길동이라는 학생이요, 내일 점심을 먹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이씨, 이게 무슨 중요한 정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예요. 꼰대 교수님이 로또 100억 원에 당첨된다. 이거는 중요한 정보인가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꼰대 교수님 있죠, 저는 강의 있는 날 출근하신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죠. 얘가 중요할까요? 뭐 이런 정보도 있어. 뭐 군사 첩보 중에 3일 후에, 오늘부터 제 강의를 본 순간부터 3일 후에 북한이 남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정보가 있다. 이거 중요한 정보일까요? 모르죠. 그래서 저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겠죠. 이게 오타네요. 네. 잠시 오타를 수정하고 올게요. 다시 다시 써왔어요. 고쳤어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일 제가 100억 원에 당첨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 얘는 중요한 정보죠. 그리고 뭐 3일 후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아마도 요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잘못 썼었는데 얘는 중요하지 않겠죠. 얘는 맨날 학교에 가는 애야. 가는 애가 내일 또 간대, 학기 중에. 그러면 중요하지 않겠죠. 매일 먹는 애한테 내일 점심을 또 먹는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저는 강의 있는 날 출근을 해야죠. 강의 있는 날 출근 안 하고 교수가 땡땡이 치면 어떻게 돼요? 청주대 총장님이 저를 잘라버리겠죠. 저는 실업자 되니까. 이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당연한 정보야. 그래서 얘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중요하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어떤 거예요? 요거 쭉 보면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내야, 정보에 대한 직관력을 얻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었겠죠. 자, 이거를 확률과 연관성을 수식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 이거죠. 아까 봤던 거에서 여러분들 각자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뭐였어요? 요 또 오타이네. 여기 not important죠. 생각난 김에 고치고 봅시다. 오늘 오타가 너무 많네요. 아마도 각자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준은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 3일 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제가 내일 로또 100억 원에 당첨된다는 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겠죠. 이런 것들은 거의 확률적으로 100%예요. 학생이 수업 있어서 학교 가는 거, 뭐 매일 점심 먹는 사람이 점심 먹는 거, 강의 있는 날 제가 출근하는 거, 이거는 확률이 되게 낮죠. 그리고 확률이 되게 높죠. 죄송합니다. 높고, 얘도 확률이 되게 높죠. 맨날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했다고 판단한 정보는 발생 확률이 낮을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을 했어요. 반면에 발생 확률이 높아요. 확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기준으로 정형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정보가 중요한다는 거는 확률에 반비례한다. 아,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률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확률이 안 쓰이는 데가 없죠. 그러면 정보를 인포메이션에 i라고 있을 때 확률에 반비례하니까 확률이 분모로 들어가면 되죠. 이거는 P가 확률이라고 했을 때 P의 마이너스 1승하고 똑같은 거죠. 뭐 이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인 거죠. 초딩 수학.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의 중요도는 확률에 반비례하는구나. 자, 근데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확률이 매우 낮으면 매우 중요한 정보, 비례해서 커지겠죠. 그래서 확률에 따른 정보량의 범위를 확인하는 거는 좀 전에 한 얘기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P의 마이너스 1승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려져요. 모든 P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근데 우리는 확률을 쓰죠. P는 확률이죠. 확률은 제일 작을 때가 0%, 가장 확실하게 발생할 때가 100%죠. 1. 그래서 이게 확률의 범위예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요게 정보죠. 정보의 범위는 요 세로축이 되겠죠.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은 여기가 되는 거죠. 0부터 여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확률이 적으면 그래서 앞에서 나온 결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거 한번 다시 적은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더 중요한 인포메이션으로 하기로 했죠. 약간의 보정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보정 작업을 여기서 할 겁니다. 확률이 100%야. 그럼 너무 뻔한 거죠. 100%의 확률로 일어나. 그럼 정보는 가치가 없죠. 야, 노기석 교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난대. 이게 100%, 거의 100%잖아요. 1에 가깝죠. 1에 가까우면 정보량을 0으로 낮춰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정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P의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량은 작아지도록,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보량은 작아지고 있죠. 근데 뭘 해주고 싶은 거냐면 너무나 확실한 상태는 정보의 가치가 0이다. 그래서 0이 되도록 하고 싶고요. 확률이 0일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죠.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하면 그 정보는 겁나게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0%, 거의 0%는 없는데 0에 가까울수록 정보량이 무한대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고 싶은 거죠. 요거를 다시 카피해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한 게 확률의 로그를 취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P였는데 로그 P 이렇게 취하면 어떻게 되죠?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확률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죠. 0과 1 사이. 근데 확률이 0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0일 때는, 확률이 1일 때는 0이 되는 거죠. 이 값이 0이니까 0. 근데 우리가 가정했던 거랑 좀 틀리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무한대고 확률이 1에 가까울 수 있도록 0이 돼야 되는, 뒤집혀 있죠. 아까는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낮추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고딩 때 배웠나? 이거 하면 되죠.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P 하면은 로그 함수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되죠. 어떤 함수에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 돼요? 0일 때는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1로 가면 갈수록 뻔한 거죠. 발생할 확률이 100%야. 이거는 정보의 가치가 없죠. 그러면 0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이렇게 와 있던 거를 이렇게 낮추는 작업을 하나 한 거죠. 아주 간단한 트릭이죠. 그런 거를 가지고 정보를 정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i는 마이너스 로그 p,
정보는 발생 확률이라는 거랑 그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그 함수를 취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가 정보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큰 숫자가 더 높은 정보이고, 그리고 얘는 비례하죠. 확률에 따라서 비례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최종 수식을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하기로 정의를 했어요. 정보량의 범위는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확률은 0에서 1 사이만 고려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얘기하는 정보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생 확률에 따라서 요 공식에 대입하면 정보량을 숫자로 딱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범위가 실수로 나오죠. 인포메이션은 어떤 공식은 얘는 다시 써볼까. 인포메이션은 마이너스 로그 P인데 얘는 어떤 실수 집합의 하나의 숫자가 되겠죠. 그럼 실수와 실수는 연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칙 연산 다 되고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좋은 거죠. 숫자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작업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네. 발생 확률을 따르는 거예요. 오, 진짜야? 진짜 그게 발생해? 그러면 중요한 정보죠. 야, 그거 뻔하잖아, 씨. 야, 그게 무슨 정보라고 갖고 왔어, 이씨. 군대에서 혼나죠. 뭐지? 사단장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뭔데?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답니다. 이러면 혼나는 거죠. 확률이 너무 뻔한 거니까. 뻔하지 않고 확률이 낮은 거는 높은 정보. 0에 가까우면 발생 확률이 거의 없으면 무한대까지 치솟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얘기하는 정보 또는 정보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거 이어서 이제 정보량을 가지고 엔트로피를 유도를 할 건데, 유도하는 거는 잠깐 끊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로 꼭 따라오세요. 밑에 여기 클릭해서.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